10번 슬라이드 클릭. 자, 그림 삽입을 해봅시다. 삽입 탭 클릭하시고 그림 클릭합니다. 그림이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그림 파일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림 파일은 제가 동영상과 같이 드린 인테리어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삽입.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림이 삽입된 후에 보시면 도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절점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동 크기 조절점, 그 다음에 회전 조절점이 있죠. 자, 크기를 먼저 조정을 해보고요. 이동을 할 때는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도형하고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또는 컨트롤 방향키 또는 방향키. 그 다음에 회전 조절점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전을 혹시 시키셨다면 컨트롤 Z 원래대로 돌립시다. 자, 그림을 수정할 수 있게끔 그림 도구라는 것이 나타나고 서식 탭이 나타납니다. 그 서식 탭에 나타난 리본 메뉴를 통해서 그림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한 그림 서식 탭 같은 경우는 클립 아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배우는 것을 클립 아트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서식 탭 중에서 정렬 그룹의 회전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세요. 회전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으로 90도, 왼쪽으로 90도, 상하 대칭, 좌우 대칭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좌우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11번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삽입할 수도 있지만 직접 보여지는 화면을 캡처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Alt 프린트 스크린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 파워포인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자체 내에서 캡처를 행할 수 있는 스크린샷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자, 스크린샷을 이용할 건데 스크린샷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스크린샷 할 화면을 실행시켜 놓으셔야 돼요. 자, 저는 미리 실행을 하나 시켜놨습니다. 실행 안 된 학생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번 실행을 시켜놓고 파워포인트로 돌아오세요. 자, 스크린샷 클릭해주면 여기 내가 띄워놓은 창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직접 클릭해도 되고 화면 캡처를 클릭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창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그림을 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캡처를 해왔으니까 한번 수정을 해보죠. 이걸 수정하는 것은 물론 서식 탭에 들어있겠죠. 서식 탭에 보면 자르기라는 기능이 제공이 돼서 이 그림을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자를 수 있게 돼요. 자, 자르기라는 글씨 부분을 클릭하면 그냥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등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르기를 클릭하면 조절점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절점들이 생겨서 조절점을 가지고 커서를 놓고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고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된 바깥쪽 부분은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위쪽에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학교 마크만, 로고만 남게 되겠죠? 자르기가 완료가 되었으면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12번 슬라이드 그림 자르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림을 클릭하시고 자르기에 가셔서 자르기 똑같이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만 남기고 자를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그리고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슬라이드로 볼게요. 13번 슬라이드는 자, 그냥 자르기를 하는데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기를 해볼 거예요. 서식 탭을 클릭하시고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여기에 있는 도형 모습으로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도형 중에서 웃는 사람 얼굴 옆에 쪽에 가보면 구름이라고 있습니다. 구름을 클릭하면 구름 모양으로 잘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잘려진 그림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 스타일 그룹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조정이라는 그룹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스타일에서 그림 테두리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림에 그림자 효과나 네온 효과 같은 것들, 도형 효과랑 비슷합니다.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나타나는 요것은 빠른 스타일, 그림 테두리 그림 효과를 빠른 스타일로 지정해 놔서 우리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그 중에 그림 효과를 클릭해 볼게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25포인트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림이 다른 형태로 보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14번 슬라이드 클릭. 이번에는 그림의 크기, 여러 개의 그림의 크기를 동일하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그림을 클릭합니다. Shif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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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다음 서식 탭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크기,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세로 크기를 넣어주시고 가로 크기를 넣어주시고 각각 엔터키를 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넣어주셨을 때는 크기가 동일하게 되지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동일하게 맞추기 전에 먼저 크기라는 그룹 안에 옆에 대화 상자 표시 단추를 한번 먼저 눌러주세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크기에서 세로 크기 비율 조정, 원래 크기 비례해요. 요것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나 뭐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얘네 크기를 똑같이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꼭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혹시 파랗게 돼 있는 경우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닫기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로 크기 넣어볼게요. 세로 크기는 3, 엔터. 꼭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가로의 크기는 4, 엔터. 자, 그러면 크기들이 다 일정해졌나요?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가져다 놔 볼까요? 자, 이 그림들도 도형하고 마찬가지로 맞춤이 됩니다. 자, 도형, 그림들을 다 Shift 클릭 해주세요. 그 다음 서식에 있는 정렬에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맞춤이 있죠. 맞춤. 자, 이 맞춤을 이용해서 자, 얘네들을 쭉 맞출 거니까 위쪽이나 가운데나 왼쪽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위쪽이나 중간이나 아래쪽이 낫겠죠. 자, 중간 맞춤 한번 해볼까요? 쫙 맞춰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지 간격이 균등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사진들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15번 슬라이드. 이번에는 그림 하나를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 가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것은 조정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수정이라는 것, 색이라는 것, 꾸밈 효과라는 걸 통해서 그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클릭하고 수정을 클릭해 보시면 밝기, 선명도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가 되니까 각자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 밝기 및 대비 보세요. 점점점 굉장히 밝게. 밝기 플러스 40%, 대비 플러스 40%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색이라는 것은요. 이 그림의 색상 톤을 바꿔주는 거예요. 색 채도를 바꾼다거나 색조를 바꾼다거나. 지금 이미 어떤 수정 효과를 적용한 곳에다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미리 보기가 가능하게 옆에 있는 그림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색 가셔서 이번에는 자, 색조에서 온도 530, 여기 지금 6500K죠? 온도 11200K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 색조 중에. 살짝 바뀌었죠? 원본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색조 중에 다시 칠하기. 이번에는 톤을 바꿀 수 있어요. 붉은 톤, 초록색 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파란색, 바다색, 밝은 강조색 톤 이걸로. 이번에는 꾸밈 효과로 가볼까요? 이거는 마치 포토샵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페인트 칠을 한 거나 페인트 브러쉬 효과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돼요.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죠. 연필 회색조.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더 클릭해 볼까요? 사진. 그 다음에 꾸밈 효과 가셔서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연필 스케치 효과 그 옆에는 선 그리기 효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기 시멘트 효과가 있나요? 시멘트 효과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다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고요. 자, 16번 슬라이드에 보면 조정 그룹에서 밝기 및 대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17번 슬라이드는 채도, 색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줬고요. 여기 오타입니다. 채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슬라이드에서는 자, 이렇게 아까 서식의 색 다시 칠하기 그룹, 그 다음에 꾸밈 효과 보세요. 내용 가장자리 원본, 연필의 색조 여러 가지 효과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 스타일을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림 한번 원본 그림 클릭해 볼게요. 서식 클릭하고 요 그림 스타일에서 빠른 스타일 요거를 적용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형태로 미리 테두리와 그림 효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적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원본 그림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원본 그림을 클릭하고 그 옆에 그림 테두리를 클릭하면 서식 탭에 바깥쪽에 테두리를 내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림 효과에 가보면 아까 우리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는 해보았죠? 입체 효과라든지 3차원 효과, 네온 효과, 그림자 효과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가능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21번 슬라이드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금방 적용했던 대로 어떻게 그림자가 적용이 되는지 네온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입체 효과까지 한번 적용을 해놓은 걸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22번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넣고 나면 슬라이드 자체의 배경이 이렇게 존재할 때 보면 이런 그림 자체의 배경이 없었으면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포토샵에 가서 이걸 제거하지 않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배경을 간단하게 배경색을 제거할 수 있게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림들은 될 수 있으면 배경색이 단순한 것들이 배경 제거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것들은 포토샵을 이용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배경 제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림을 클릭합니다. 요거는 그림에서 삽입하실 수 있고요. 또는 클립 아트에도 이런 사진을 넣을 수 있고 요거는 제가 클립 아트에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림을 클릭하시고 서식 탭으로 갑니다. 이렇게 배경이 눈에 확 띄게 한 가지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조정 그룹의 색에 갑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자, 포인터의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내가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색을 한 번만 꾹 클릭해주면 어때요? 배경이 깔끔하게 없어졌죠? 자, 바깥쪽 클릭해보세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23번 슬라이드. 또 다른 방법으로 배경을 제거해 볼게요. 이 경우는 색깔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단색은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그림을 일단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탭에 가보면 자, 조정 그룹에 배경 제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배경 제거를 눌러주면 창이 살짝 바뀌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보라색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보여지는 색깔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할 것은 사각형 테두리가 있는데 그 사각형의 조절점을 살짝 끌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조금 더 빠졌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이 조금 더 빠졌다. 그럴 경우 이것을 더 투명하지 않고 얘는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보이는 부분으로. 그럴 때는 자, 보여주게 하고 싶은 부분을 보관할 영역 표시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없애고 싶은 부분은 제거할 영역 표시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관할 영역 표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게 되면 벌써 이렇게 딱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클릭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변경 내용 유지를 클릭해 줍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바깥쪽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진 이런 그림이 보여지게 되죠.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좀 더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더 슬라이드에 어울리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4번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자, 그림 효과. 그림에다가 어떤 효과를 넣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미리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놨어요. 자,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놓은 이 그림에 자, 서식 클릭합니다. 자, 이게 도형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그림 도구, 그리기 도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림 도구가 됐건 서식 도구가 됐건 상관없어요. 서식 도구에서 그림 효과 가볼게요. 그림 효과에서 입체 효과 하나 있죠. 입체 효과를 넣어주세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효과를 넣을 수밖에 없죠.
요거를 수정해주는 방법에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원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림 스타일 옆에 자, 요 대화상자 표시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3차원 서식이라는 곳에 가세요. 왼쪽에서. 자, 여기 3차원 서식의 위쪽 부분 있죠? 요거 너비와 높이를 수치를 크게 하면 이게 좀 더 통통한 입체감을 표시하게 돼요. 자, 여기다가 80, 너비 80, 높이 80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거 수정해 주실 게 있으면 여러분들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닫기 하고 나오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는 도형이에요. 그냥 제가 동그라미를 통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해왔던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서식에서 자, 도형 효과에서 도형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별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럼 도형 스타일 옆에 있는 대화 상자 표시 단추를 눌러서 3차원 서식에 가서 이걸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공처럼 만들고 싶을 땐 아까처럼 80 정도의 수치를 높여주시면 공이 되죠. 또는 아까 그대로 놓을게요. 6 그대로 놓고 깊이를 한번 50 정도로 바꿔볼게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경우는 왜 변화가 없냐면 얘가 그냥 정면으로 보이는 형태거든요. 3차원 회전에 가셔서 여기 미리 설정 있죠. 요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축분리 요 정도로 바꾸고 옆면이 보이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도형으로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형과 그림과 도형에 적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아시는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슬라이드 클릭합니다. 스마트 아트 삽입. 자, 삽입 탭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스마트 아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모두의 전체가 들어있고요. 목록형, 프로세스형별로, 종류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겠죠. 주기형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기본 주기형으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저처럼 나타나는 학생들은 이곳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또는 이게 보이는 학생들은 그냥 텍스트 창을 봅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할 때는 직접 도형 안을 클릭하고 입력하거나 텍스트 창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교육, 그다음 엔터 치지 말고 그냥 클릭해 주셔야 돼요. 연습, 과학,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학습 써보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새로 하나를 도형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연습 말고 6개짜리로 만들고 싶다면 자, 왼쪽 텍스트 창에서 삽입하는 방법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 놓고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습. 자, 들어가죠? 이번엔 텍스트 창을 닫으세요. 자, 학습을 클릭해 주시고요. 학습 사이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텍스트 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추가, 뒤나 앞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추가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다 글씨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여기다가는 실습이라고 또 입력해 볼까요? 실습이 2개가 됐네요. 이쪽에 있는 실습을 없애고 싶습니다. 도형을 없앨 때는 클릭해주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아트를 보시면 스마트 아트의 전체 모습을 바꿀 때는 바깥쪽을 클릭하시고요. 도형 하나하나 바꿀 때는 하나하나 도형을 따로따로 클릭해주시면 돼요. 스마트 아트 바깥쪽을 클릭해주고 나타난 메뉴를 한번 보시면 탭을 보시면 스마트 아트 도구가 나타나고요.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나타납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전체적인 모습들을 바꿔주고요. 서식 탭에서는 교육 연습하는 한 개 한 개의 개체들, 구성원들을 수정할 때 서식 탭을 이용해줘요. 우리 도형에서 나왔던 서식 탭하고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먼저 바깥쪽을 클릭하고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 눌러보세요. 디자인 탭 밑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그룹의 색 변경. 색상형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는 색상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보세요. 그 다음 여기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스마트 아트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눌러서 다른 모습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찾고 싶다면 기타 레이아웃을 눌러서 나타난 창에서 선택합니다. 자, 우린 여기 있는 걸로
기본 원형으로 클릭할게요. 기본 원형 클릭해주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교육이라는 구성원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클릭하시고, 아까 한 개 한 개의 색깔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는 것은 서식 탭. 여기 우리 사각형의 색깔 바꿨던 거하고 똑같죠?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를 갑니다.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죠? 한 개 한 개 바꿔주실 수 있고요. 글씨 모양을 바꿀 때도 여기서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홈 탭에서 글씨를 바꿔주면 돼요. 전체 글씨를 다 바꿀 때는 바깥쪽을 클릭하고 여기 글씨, 글꼴, 색깔만 바꿀 거예요. 글꼴 색에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글머리 기호 목록 텍스트가 들어있는 경우 슬라이드를 삽입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글머리 텍스트를 스마트 아트로 변환할 때는 홈 탭에서 단락 그룹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에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클릭하면 여러 스마트 아트가 나타나죠? 자, 마음에 드는 스마트 아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걸로 변환하고 싶다?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 자, 변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앞에 있던 거하고 똑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안 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디자인 탭 안에 보면 좌우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표가 이쪽을 향하죠? 이걸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전환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이런 스마트 아트를, 스마트 아트 하나하나 떼서 바꾸기가 힘들죠. 모양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 안에 보면 변환이 있어요. 텍스트로 변환, 도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 변환하면, 자, 이렇게 도형이 되고요. 서식 탭에 가서 한 번 더 그룹에 해제를 해주면 각각 뜯어서 만들 수 있겠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형, 워드 아트, 클립 아트, 그림, 스마트 아트의 그래픽 개체를 삽입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해서 꾸며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씨로만 구성된 슬라이드보다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도해화해서 만들어낸 슬라이드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표와 차트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퀴즈는 4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를 따라하셨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못 따라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넘어가시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퀴즈의 답을 입력해서 저장한 후에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님께서 항상 지정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